알뜰맨, 인타스가 코로나 진단키트 수요 폭발로 매출이 증가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은 스몰캡주이면서 리포트도 나오고 진단키트의 이슈까지도 받은 인탑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IT 디바이스 부분이 62.2%의 매출 비중을 차지를 했고, 그 다음 금형 및 기타 부분이 21.2%, 그리고 세부적으로 더 나아가서 자동차 부품까지도 만드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IT 디바이스 부분에는 내외장 기초 부속 부품이 조립된 형태의 휴대폰 케이스, 안테나 부품, 차폐 부품, 전자 가격 표기 외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형 같은 부분에도 휴대폰 등의 사출 제작용 금형 부분인데, 특히 금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삼성전자와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전자공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매출이 발생되는 것은 휴대폰 케이스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부분과 겉에 부분의 모든 부분이 결합된 스마트폰 케이스 부분도 만들고요. 주력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1분기 때 많은 실적을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SD 바이오 센서 진단 키트에 대한 부분도 인탑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 식당 가셔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베어 로보틱스 서빙 로봇인데, 이 서빙 로봇에도 인탑스의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자, 먼저 2022년도 2월 3일 키움증권의 리포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매출은 1조 3,795억 원, 전년도 대비해서 28% 성장이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1,327억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5% 성장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존 케이스 사업의 호조와 신성장 사업 등의 긍정적인 전망이 있고, 새로운 제조 기술에 따른 제조 수요가 늘어나면서 성장성 확대에 대한 전망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때에는 오늘 나온 리포트의 예고편 정도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에 따른 진단키트에 관련해서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리포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4월 12일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1분기 예상 실적으로는 매출액은 3,75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30.9% 성장이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534억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86.1% 성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로 진단키트의 폭발적 수요가 증가가 되었고, 1분기 진단키트 구매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10,000명 이상 넘기 시작했을 때부터 불과 몇천 원짜리 진단키트가 2배, 3배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라는 기사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텐데요. 이렇듯이 진단키트의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인탑스의 영업이익도 늘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는데요. 기존 대비해서 83% 상향을 한 수치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첫 번째로는 1분기 높은 실적 개선에 따른 22년도 영업이익이 39.5% 상향 조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향후 신사업 아이템 다각화에 따른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참고적으로 재무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총 3,707억 원으로 재무의 안전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매출액만큼의 재무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인탑스에서는 어떤 연구 개발을 하는가 봤더니 이 구미연구소와 안양연구소에서 각각 모델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라던가 자동차, 신규 아이템에 대한 모델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이 연구 개발비에 얼마를 투자를 하는가 봤더니 매출액 대비해서 약 1%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연구 개발 실적들을 보면은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약 20여 모델의 휴대폰 개발 및 양산을 적용했는데,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기타 부분에서 휴대폰 및 자동차 부품, 그리고 기타 금형, 신소재 및 신공법 연구 개발에 대한 개발 및 양상 적용은 21년간 삼성전자 이해 기업에 납품을 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주 고객사는 삼성전자라는 거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다음은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영업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은 2020년도까지는 낮았지만 21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2배 이상 현금 흐름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투자에 대한 부분, 부동산 투자가 있겠는데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현금 흐름도 20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에 성장을 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700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2022년도 3월 16일 날 나왔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삼성증권으로 해서 자기 주식 취득을 했는데요. 이 자사주 매입은 2022년도 3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6개월간 진행이 됩니다. 비율은 약 79만 주로서 4.6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계약의 목적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이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나온 부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출액은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6% 성장이 되고 영업이익은 3%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적은요, 1분기에서 2분기 갈 때 마이너스 40%, 그리고 2분기에서 3분기 갈 때는 마이너스 28%, 3분기에서 4분기 갈 때는 마이너스 8%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절망적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2021년도 4분기 대비해서는 엄청난 상승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요거는 1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만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크게 들기도 했습니다. 금일 12시 40분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격은 38,850원인데 목표 주가 수정률은 오늘 나왔던 기준으로 해서 83% 상승이 되었고, 현재 가격 대비해서 목표 주가는 42% 성장할 여력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 주가를 구하면은요, 지배주주 당기순이익 곱하기 PER을 하니까 목표 시가총액은 6,626억 원으로서 현재는 6,682억 원인데 거의 괴리감이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발행 주수를 나누면 적정 주가는 38,525원으로서 현재 주가 38,850원 대비해서 역시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 개인적인 견해는 어떨까요? 전망 저는 40점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역시 40점으로 줬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평가는 총 20점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야, 내가 여지껏 기업 분석하면서 너무 짜게 점수를 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야 알뜰맨 네 개인 평가가 20점인데 이걸 왜 얘기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 기업 분석은 여러분들께 이 주식을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 분석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기업이 어떤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어떤 악재, 어떤 전망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투자 아이디어를 삼으실 때 참고하시라는 용도로 제가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사라라는 관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점을 주면서 단기적 전망으로 단타로 접근하기 좋은 주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꾸준한 핸드폰 판매로 매출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는 주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재무가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까지 쌓인 재무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분기의 매출액만큼의 재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재무 현황을 가지고 있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바이오라던가 로봇 등의 신사업에 대한 이슈로 먼 미래에도 긍정적일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사주 매입을 했고, 이 자사주 매입을 한 목적이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자사주를 매입을 했는데 이 주식이 스몰캡이라는 것에 저는 더욱더 놀랐습니다. 보통 대형주들도 이런 식으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지는 않은 편인데 인탑스가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저는 그래도 주주를 생각하고 있는 기업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제가 리스크로 보는 부분은 이 진단키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진단키트 호실적으로 인해서 기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지난 21년도 4분기 대비해서 분명 2022년도 1분기는 엄청난 호실적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2분기부터 실적이 이 기저효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전망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나왔는데 인탑스가 정말 역대 최고의 매출을 뽑았습니다 라고 발표가 나왔지만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 주가는 과거의 데이터를 반영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과거의 데이터보다는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많이 맞추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을 하더라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번 분기에 실적이 너무나도 안 나왔어. 그런데 이 주식이 왜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하지? 라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은 이번 분기에는 분명히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적이 잘 안 나왔어요. 하지만 다음 분기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에는 실적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대비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가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점차적으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저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할 수도 있으니 개인평가 20점을 주면서 이러한 심리에 의해서 주가 상승은 예상되지만 실적 발표 후에 매출 전망이 기저효과로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먹고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기본 분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1분기 실적 발표 이전까지만 들고 갔다가 실적 발표 후에 바로 여러분들이 파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뭐 날짜도 모르겠고 언제 나온지도 모르겠고 확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각 HTS마다 해당 종목의 알람 기능을 이용해서 공시에 알람이 나온다라던가 아니면 뉴스 알람이 나오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람을 보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예상으로 이렇습니다. 이 인탑스가 역대 사상 최고의 실적이다라고 하면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때 많이들 파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흐름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차트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 이렇게 지지 라인 그리고 요 부분이 또 지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저항 부분이라고 하면은 최고점 부분인 요 41,000원 부분, 요 부분이 저는 저항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요 저항 라인까지 먹고 나오거나 아니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율 수익 실현을 하시고 만약에 이 지지 라인을 깬다라고 하면은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탑스에 대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